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날 아침부터 함께하고 있는 오늘의 코인 인사드립니다. 설날이라고 우리 시장은 쉬어가지 않죠. 정말 올 한 해 우리 오늘의 코인과 함께 지갑도 마음도 두둑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든든한 투자 파트너 진행의 장아주입니다. 새해 첫 달의 첫날, 그래서 낯설다라는 의미로 낯설다에서 유래해서 설날이라는 단어가 붙여졌다고 하죠. 지난 과거는 또 우리가 실수로 과거를 보내버리고 다가오는 올 한 해 정말 새로운 기회들을 저희랑 한번 잡아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셔봤는데요. 그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자야, 이리 오너라! 예, 많이. 네. 네, 안녕하세요. 펄입니다. 네, 여러분, 저도 올해가 너무 두근두근 거리고 떨립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해거든요. 재작년보다 올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랑 같이 잘 수익 보고 빠져나오셔서 내년 이맘때쯤에는 다 같이 웃으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날은 사실 음력 1월 1일이잖아요. 저희가 올 초에 새해 다짐들을 하나씩 딱 생각을 해놓긴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다짐들이 잘 생각이 안 나기도 해요. 사람이다 보니까 이 퍼즈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설날을 맞이해서 이 또 다른 새로운 목표가 이 한 달 동안 또 생기신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1월 1일 대비해서 지금까지 해서요. 네. 그 목표는 똑같은 것 같아요. 별로 바뀐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새로운 거 뭐 생기셨나요? 저는 1월 1일에는 많은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돈을 많이 벌고 싶었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조금 더 겸손해져가지고 적당히 벌고 잘 나오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실제로도 저도 느끼기로는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23년보다 24년이 더 어렵고 24년보다 올해가 더 어렵습니다. 상승장이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알잖아요. 하락장이 올 거라는 걸 아니까 어느 타이밍에 빠져나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세우고 있으나 저도 불안하죠. 네, 근데 저도 좀 요새 막 생각이 많고 느끼는 것도 많은 게 이제서야 저도 좀 제대로 투자하는 것 같다. 네. 그 오랜 투자 기간을 넘어서 이제서야요? 네, 이제서야 제대로 투자하는, 물론 4년 뒤에는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서야 좀 계획대로 잘 투자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러분들도 이제 저랑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니까 저랑 같이 좀 요 험난한 시장을, 불장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불장이니까 더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많으실 겁니다. 아마 뭐 손 들라고 하면 많이 손 드실 것 같은데. 저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해도 더 가. 그럼 매도 안 하자니 조정 와. 그러면 나중에 불장 끝에 하락장이 올 거라는 건 아시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때 내가 과연 잘 빠져나올 수 있을까? 라는 걱정. 정말 유명한 말이긴 한데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퍼즈님 덕분에 이제 적립식으로 사야 하는 건 알겠지만 매도는 대체 어떤 타이밍에 하면 좋을까요? 좋은 매도는 좋은 매수에서부터 나와요. 오. 네, 그러니까 평단가를 이쁘게 잡아놔야지 매도를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매도는 아직 멀었기 때문에 매수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던 거고, 오늘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음력 1월 1일인 거잖아요, 오늘. 네. 예, 그래서 올 한 2025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알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를 한번 제가 예측해서 갖고 왔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한번 봐볼까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네. 제가 이제 갖고 온 명언은 아니지만 저는 진짜 한 분야의 정점이신 분들을 진짜 존경하는데 정말 이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냉부 아시죠? 이윤복 셰프님. 네. 그래서 이제 냉정부를 부탁해서 딱 나오셔가지고 정영돈 씨가 해서 그렇게 레시피 다 공개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이영구 셰프님이 하신 말인 거예요. 가르쳐줘도 따라할 사람만 하지 게으른 사람은 안 해요. 퍼즈님께서도 자주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밝힌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제가 정리식을 아무리 강조해도 정리식을 진짜 따라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모방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제가 이제 백날 말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말해서 해드리면 이제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정말 어떤 게 도움이 되는 길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이제 요거는
네, 요거 제가 아나운서님을 캡처해온 건 아니고 근데 왜 하필이면 저런 타이밍에 캡처를 너무 예쁘게 잘 해주셨네요. 네, 그쵸.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요 아래예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출연자의 개인의 의견일 뿐 특정 자산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비트코인이 언제 어디까지 가고 언제 어디까지 떨어지고 이런 걸 얘기할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보장을 하나요? 안 하죠. 안 하죠. 네. 투자는 개개인의 책임이 있다는 네. 점. 그러니까 이렇게 밑밥을 까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뭐 알트코인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알트코인 얘가 이번 불장에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왜 안 올라가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번 불장 끝에 가서 그 정도 가격이라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런 거 소리를 또 듣기가 싫기도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바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까지 갈지 그러면 어느 가격대까지 갈지 어디에서부터 조정을 할지 이런 거에 계속 바뀌는데 다만 지금 생각으로는 어떻게 갈 것 같다. 지금 생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걸 제가 추려갖고 왔으니까 오해하지 말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네. 자, 일단은 제가 여기서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자, 일단 비트코인의 고점이 어딘지는 사실 저희가 예측이 좀 가능해요. 언제인지는. 그래서 요 언제인지에 대한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요 반감기에서 한 900일 정도 거꾸로 돌아가면은 여기는 896일로 되어 있는데 900일 정도 거꾸로 돌아가면은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한 920일 정도 거꾸로 반감기에서 거꾸로 돌아가면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다음번 반감기를 우리가 알아요. 정해져 있어요, 반감기는. 그 사이트에 나와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물론 뭐 앞뒤로 한두 달 정도는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이제 뭐 난이도 조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많이 바뀌진 않을 텐데 이게 그 반감기 다음번 반감기가 2028년 3월이에요. 그래서 이때에서 900일 정도 땡겨오면은 2025년 10월이에요. 10월 6일. 그다음에 뭐 여기 이제 한 850일 정도로 땡겨면 2025년 11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고점이 10월이라고 가장 확률이 높다고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네. 알트의 불장은 이때일지 아닐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비트의 고점은 요 시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높아요. 물론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네. 저도 항상 맞추나요, 제가? 아니죠. 항상 맞추시던데요? 물론 너 보니까 여기 고점 뚫고 올라와서 급등한다는 것도 맞췄고 그다음에 뭐 여기 11월 달 돼가지고 고점 뚫고 올라간다는 것도 맞췄고 그다음에 단기간에 1억 5천 간다는 것도 맞췄고 이게 우연히 계속된 것일 뿐 이제 틀릴 타이밍이 됐어요, 제가. 우연히 계속되면 필연이라던데요. 제가 틀릴 타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틀릴 타임이 됐다고 얘기를 해도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 계실 테지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른 가능성을 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 이게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이렇게 무난하게 올라갈까요? 약간 조정이 나왔다가 이렇게 요동치면서 올라가나요? 네, 해서 제일 무난한 움직임은 한 요런 움직임이지 않을까 싶고 이게 순탄한 움직임. 저게 심지어 순탄한 거예요? 네. 엄청 힘든 움직임은 아마 요런 움직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해서 요거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요거까지는 어쨌든 전에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자 일단은 비트코인 고점이랑 알트코인 고점이 일치하진 않아요. 네. 왜냐면 지난번 불장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보면은 알트 고점이 요때였거든요. 요때 많이 올랐었어요. 네. 해서 비트는 고점이 여기인데 알트는 고점이 여기였던 게 많았단 말이에요. 이때도 물론 고점을 갱신한 애들이 있었어요. 솔라나 이런 애들. 근데 여기에서 알트 고점이었기 때문에 요번에는 3월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3월이라는 얘기가 이제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보면은 중간 고점이라고 우리가 좀 얘기할까요? 중간 고점이 있는데 뭐냐면 아까 전에 반감기 기점으로 해서 900일 거꾸로 가면 고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반감기 기점으로 1100일을 거꾸로 가잖아요. 그러면 중간 고점이 나와요. 근데 사실 중간 고점이란 말 이상하고 정확히 말하면 요때쯤 되면은 큰 조정이 나온다가 정확한 표현이긴 해요. 저번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마이너스 한 55% 정도였고 왜냐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걸 따지면 얘도 여기서 반감기 기준으로 924일 가니까 고점이었고 얘도 반감기 기준으로 해서 1100일을 가니까 여기였거든요. 근데 요 정도 조정이 있었는데 이 조정이 짧아 보이지만 요때 40% 되는 조정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저런 조정이 나오면 저희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죠? 못 피하나요 혹시? 못 피하죠. 왜냐면 40% 50%면 정말 너무너무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는 절대 못 피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앞에 두 번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런데 앞에 두 번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왠지 높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네. 요 타이밍을 계산하면 언젠지를 제가 한번 갖고 왔습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대처가 그니까요. 네, 갖고 왔습니다. 해서 살펴보면 여기가 반감기인데 반감 기점으로 900일 오면은 이게 고점이라 그랬는데 이게 10월이고 반감기 고점으로 1100일을 땡겨 오면은 이게 3월이에요. 3월 10일, 3월 17일 이때예요. 그러면 3월 중순 정도 가서 큰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런 걸 들으니까 3월 중순 되기 전에 다 매도해 놓을래요. 근데 막상 매도했는데 더 올라가면? 요번에는 큰 조정이 없으면? 네.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혹시 다시 적립식으로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때는 제 말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예전만 가지고 하는 건데 어쨌든 새로운 파동이 들어가고 엘리엇 파동이나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는 근접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들이 추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사실 2달 뒤니까 좀 먼 미래라서 그때 근접해 갔을 때 제가 뭐라 말씀드리는지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가면 꼭 말씀해 주실 거죠? 얘기는 하겠죠 당연히. 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그려본다면 아까 전에 제가 무난히 올라가는 게 요거였고 그 단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한 3월 10일, 한 3월 16일, 17일 한 요 정도 됐을 때 제 생각에는 그때까지 요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가격은 한 14만 달러인데 14만 달러는 사실 근거가 많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10월 달에 한 25만 달러 찍는다는 사실 이제 근거가 좀 탄탄한데 얘는 사실 근거가 탄탄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모로 가능성 높은 자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14만 달러를 한 거고 물론 여기보다 더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덜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근데 시기만 알아도 우리는 조금 더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만 달러면은 환율을 한 1,400원 정도로 생각하면 2억 정도. 그러면 3월 중순까지 2억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네요. 저는 꽤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정말 빠른 속도로 올라줘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속도로만 오르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계속 10만 달러 부근에서 좀 잘 지지를 해주고 있긴 하지만 좀 횡보장이 계속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2월 정도에 이번 달에는 좀 빠르게 올라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한 달 정도 횡보해도 괜찮아요. 정말요? 네, 왜냐하면 보시면 얘 정도 속도로만 올라가면 돼요. 얘도 얘 정도 속도로만 올라가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횡보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도 무난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까지 절대 못 올라가라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네. 매번 그러세요. 이제 좀 믿을 때도 됐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네, 해서 한 14만 달러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큰 조정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앞에는 55%, 마이너스 55%, 그 전에는 마이너스 40%니까 제 생각엔 이번에는 한 127.2 정도 자리인 한 35%, 36% 정도의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 때가 그럼 가격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88,000. 안 됩니다. 88,000 달러. 큰일 납니다. 너무 좋잖아요. 왜냐면 네. 88,000달러까지 딱 떨어지잖아요. 그 10만 달러 깨지면서 얼마나 많은 개미들이 손절하겠어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36% 떨어지면 웬만한 알트는 반토막 나고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나는 알트코인도 많겠죠. 그니까요. 다 좌절하고 그런 다음에 비트코인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거든요. 손절하고 떠나거나 비트코인으로 갈아타거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올라요? 알트코인. 알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오르는 그런 이게 너무 흐름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럼 우리는 저 비트코인이 떨어지기 전에 매도를 하고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알트코인이 폭등하기 전에 알트코인을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가능하다면 네. 그렇죠? 그게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뭐 매매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요 정도에서 만약에 알트 고점이 3월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3월일 수도 있고 11월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둘 다 저희가 수익을 챙기기에는 조금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알트 불장임을 확신하려면 사실 요 차트 말고 다른 것들도 많이 같이 보면 돼요. 뭘 보면 좋을까요, 혹시? 다른 차트요? 도미넌스요? 맞아요. 정확해요. 아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쨌든 한 40% 정도까지는 떨어지면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알트코인 불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도미넌스랑 같이 보면 3월이 알트 불장이구나, 혹은 알트 불장은 10월, 11월로 넘어가는구나를 아마 그때 가서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트 불장이 요번에는 비트 고점도 10월이고 알트 고점도 한 10월, 11월 이때가 될 가능성이 전 더 높다고 보긴 합니다. 3월 초까지도 저희가 기대했던 비트코인 속도로가 안 나온다면 이 10월, 11월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3월에 알트 고점이라 한다면 요 부근에서 아마 알트코인들이 폭발하면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안 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왜요? 10월, 11월을 가면 되니까. 천천히 올라와주면 되니까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알트 고점이랑 비트 고점이랑 다른 것보다 비트 고점, 알트 고점이 같이 몰려 있는 게 대응하기 훨씬 수월해요. 만약 이때 알트 고점이에요. 그러면 알트를 계속 갖고 있는 게 맞을 것인지,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갈아타는 게 맞을 것인지 고민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네. 고민될 것 같은데. 저 왜냐면 이전 직전이랑 그 전전도 두 번 이렇게 조정이 크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는 왜 10월에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10월까지 올라갈 네. 가능성이 왜 높은지에 대해서 그거를 얘기를 해드리면, 네. 그 요번에 올라갈 수 있는, 왜냐면 그 알트 불장이 3월이려면 그러면 요런 정도로 올라가 줘야 돼요. 뭐냐면 비트코인이 요렇게 쌍봉처럼 올라가 줘야 돼요. 쌍봉처럼요? 네. 그 전에도 쌍봉처럼 올라가줬었잖아요. 네네네. 해서 이제 차트 보면은 요때도 거의 비트코인 고점 가격이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쌍봉 정도처럼 올라가야지만 요때 알트 불장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의 차트가 요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네. 요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알트 불장이 여기 있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안 되잖아. 알트 불장이 여기 있는 게 말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쌍봉이어야지만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요 정도 올라가고 요 정도 올라가니까 그러면 알트 불장 여기구나, 이게 말이 되는데, 근데 알트 불장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생겼는데 알트 불장이 여기다? 아니면 여기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셨죠? 네. 근데 지금 파동 카운팅이나 이런 거 살펴봤을 때, 만약에 얘가 이제 요 3월 달까지 올라가는 게 예를 들어 한 20만 달러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3월이 알트 불장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3월까지 20만 달러? 3월 달까지 3억을 간다? 너무 무리수가 있죠. 네,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14만 달러를 말씀드리는 거고, 14만 달러 정도면 14만 달러까지 갔다가 떨어지고 25만 달러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서 알트 불장이다? 이런 거가 좀 사실 조금 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3월 달에 만약 20만 달러를 찍으면은 그러면 알트 불장일 수도 있겠네? 맞아요. 네. 그리고 도미넌스도 추가적으로 같이 봐야겠죠. 그럼 두 번의 고점을 저희가 잡을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뭐 한 번의 고점인 게 훨씬 편하다. 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의 성향이 좀 다른 거니까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요런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그 요때 당시면 알트코인이 막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나는 것도 진짜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움직임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6월, 7월 정도에 어쨌든 한 바닥을 찍고, 요것도 예측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간다 이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5만 달러까지 이제 갈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건데,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 10월 6일, 네. 정확히 10월 6일은 아니고 그냥 10월 근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900일 전이라고 하면은 10월 6일인 게 조금 더 그 날짜가 정확히 나온 날짜가 10월 6일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900일 전이긴 한데 그 전에도 900일 920일 이랬으니까 요번에도 뭐 900일일지 아니면 870일일지 네. 이거 사실 알 수 없는 거죠. 아. 네, 조금, 그러니까 무조건 딱딱 900일이 아니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뭐 이것까지 하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이후에 어쨌든 조정이 오긴 올 텐데, 그러면 알트 불장이 요때가 아니고 만약에 요때라면 어떤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냐면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부분에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이 부분에서 알트코인이 폭발할 겁니다. 네. 폭발할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로. 리플이 진짜 2018년 1월에 폭발하듯이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알트코인 불장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리고 요 타이밍에 김프도 엄청나게 많이 끼면서 요 달러 기준으로는 요 비트코인이 고점을 갱신 못 하는데 네. 근데 원화마켓 기준으로는 고점을 갱신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광기에 휩싸인 장이 나오면서 네. 알트코인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요 이후로는 또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는 거죠. 여기가 반감기고 그래서 900일 동안 요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7만 달러였으니까 7만 달러를 살짝 아래로 깨는 한 6만이나 한 5만 달러 정도까지 떨어진 다음에 재차 올라가서 반감기 지나고 다시 불장.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죠. 그럼 저 때는 이제 우리가 또 잘 매도를 하고 나온 다음에 한 900일 동안은 매집을 잘 해주면 될까요? 뭐 매집을 이제 요거까지 생각을 하시기 전에 네. 일단 올해 잘 나오는 것부터 좀 생각을 같이 해보면 네. 좋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하자면 자 3월 중순이 진짜 중요해요. 네. 3월 중순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알트 불장이 3월일 수도 있지 3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결정이 됩니다. 네. 도미노스도 같이 봐야겠지만 그리고 3월에 제 생각에 한 2억 정도까지 원화마켓으로 2억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는데 비트코인이 2억에서 한 1억 2천이나 1억 3천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워요, 퍼즈님. 왜 이렇게 네. 그런 무서운 말을 하실 때 너무 이성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이상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1억 5천이니까 지금 다 팔고 이때 사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 지금 3월부터 조금씩 매도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계속 속에서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더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뭐 지금 가격보다 더 높은 자리까지밖에 안 떨어지는 이런 상황도 올 수 있으니까 네. 네 지금 전부 다 팔고 아래 사겠다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한 1.2억 한 1억 2천 정도까지 간 다음에 여기 25만 달러까지 가는데 이게 대충 계산해 봤을 때는 한 3억 6천 정도 3.6억 정도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요 정도까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면 좋을까요? 안 좋죠. 왜냐면 대응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개미들 탈탈 털리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냥 거꾸로 잡고 그냥 탈탈 터는 그 정도의 진짜 악독한 시나리오인데 네. 이게 그나마 가능성이 더 높고 요거 말고 나머지 시나리오는 더욱더 악독한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생각만 해도 무서운데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놔두고 올라갈 때 배 아픈 것보다 제가 그 조정을 두들겨 맞을 때가 더 힘들어요. 퍼즈님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배가 더 아프세요? 아니면 조정이 더 힘드신가요? 전 배가 더 아파요. 네. 그래서 그때 가서 저도 고점에서 나오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쨌든 고점에서 추세가 꺾였을 때 이렇게 되면 퍼즐 각도선도 이렇게 그리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추세가 꺾였을 때 전부 다 나오는 식으로 물론 고점 근처에서 팔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래서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불장이 더 어려워요. 불장이면 더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지금 많이 해보고 매매 전략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불장을 맞지 않았다면 결국에는 털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2억까지 갔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겠죠? 비트코인 2억, 1억 할 때도 얼마나 많이 달려들었는데 맞아요. 주변에 친구들 막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달려들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요? 2억에서 1억 2천으로 떨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다 털려 나가겠죠? 다 도망가죠. 그러면 단기간에 그 이후에 한 3-4달 안에 3억 6천까지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불장이지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저랑 같이 올 한 해 열심히 좀 공부하면서 같이 달려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또 퍼즈님과 함께 2025년도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조정 시기 그리고 알트코인의 움직임까지 저희가 시장의 흐름을 짚어봤는데요. 이 설날 음력 1월 1일 저희 명절은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쉬어가지 않습니다. 이 오늘의 코인과 함께 지갑도 마음도 더 두둑해지는 시간을 가지길 바라시겠고요. 이 오늘의 예측 흐름 이게 만약에 또 바뀌게 된다면 퍼즈님께서 꾸준하게 또 한번 짚어주신다 하셨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의 코인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제안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코인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